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지켜드리는 건강 큐레이터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무엇부터 드시나요?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따끈한 밥 한 숟가락에 김치나 찌개 국물부터 떠먹는 게 국룰 아니겠습니까? 하얀 쌀밥의 구수한 맛과 짭짤한 반찬의 조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평생을 그렇게 드셔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평생 지켜온 이 식사 순서가 내 혈관을 망가뜨리고 당뇨병을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밥심으로 산다는 우리에게 밥부터 먹지 말라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당뇨병 환자 천만 시대입니다. 이제는 주변에 당뇨 없는 분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죠. 당뇨가 무서운 건 단순히 소변에 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온몸의 혈관을 설탕물에 절여서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고 발을 자르고 콩팥이 망가지는 그 끔찍한 합병증의 공포. 혹시 나도 예외는 아닐까 걱정하며 오늘도 현미밥을 짓고 맛없는 채소를 억지로 씹어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먹고 싶은 밥을 굶지 않아도 됩니다. 맛있는 고기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먹는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지고 덩달아 높은 혈압까지 뚝 떨어지는 기적 같은 식사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저는 의사들도 당뇨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한다는 체단탄 식사법의 비밀과 밥보다 먼저 먹으면 내 몸속에서 천연 당뇨약 역할을 하는 기적의 식재료들, 그리고 혈당 관리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사들의 추천 영양제까지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그냥 틀어만 놓으셔도 좋습니다.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혹은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인슐린 주사나 합병증의 공포 없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귀중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매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혈관을 살리는 식사 순서의 비밀을 찾아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요. 혈당 스파이크란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잔잔한 호수에 큰 바위를 쾅 하고 던지면 물결이 거세게 일렁이죠. 우리 혈관이 바로 그 호수입니다. 밥이나 면,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이것들이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관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비상이 걸립니다. 혈당이 너무 높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망가지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급하게 그리고 아주 많이 뿜어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몇 끼 반복된다는 겁니다. 췌장은 지칠 대로 지쳐서 나중에는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나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제2형 당뇨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혈당이 날뛰면 혈관 내벽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를 잡지 못하면 혈압 관리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의 순서만 바꿔주면 우리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체단탄 식사법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요.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을 먹고 밥은 맨 마지막에 먹는 것입니다. 왜 이 순서가 기적을 만드는 걸까요? 미국 코넬대 의대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주되
한 번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하고 다른 한 번은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었을 때 식후 혈당 최고치가 무려 73%나 낮아졌고 인슐린 분비량도 확 줄었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음식량을 줄인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비밀은 바로 식이섬유라는 그물망에 있습니다. 식사 시작과 동시에 채소를 먼저 충분히 씹어 드시면 채소 속의 식이섬유가 위장과 소장 내벽에 끈적한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일종의 코팅막을 입히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이 그물망에 걸려서 아주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차들을 천천히 한 대씩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당이 혈관으로 천천히 진입하니까 혈당이 튀지 않고 완만하게 오르는 것이죠. 자,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무엇을 먼저 집어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 채소로 위장을 코팅하라. 식탁에 앉으시면 밥그릇 뚜껑은 잠시 닫아두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나물 반찬, 샐러드, 쌈 채소를 공략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양과 시간입니다. 깻잎 한 장 먹고 바로 밥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최소한 주먹 하나 크기 분량의 채소를 5분 이상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합니다. 추천하는 채소는 양배추, 브로콜리, 오이, 상추 같은 생채소나 시금치, 콩나물 같은 나물류입니다. 특히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까지 있어서 금상첨화입니다. 김치는 어떠냐고요? 김치도 좋지만 염분이 많아서 많이 먹기엔 부담스럽습니다. 김치보다는 슴슴한 나물이나 생채소를 먼저 드시는 게 혈압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 단계, 단백질로 포만감을 채워라. 채소로 배를 좀 채우셨다면 이제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실 차례입니다.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위장에 오래 머무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뇌에 강력하게 보낸다는 겁니다. 밥을 먹기 전에 단백질로 배를 채우면 나중에 밥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밥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호르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위장에 들어오면 GLP-1,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비만 치료 주사제 성분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호르몬을 흉내낸 겁니다. 이 호르몬은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이 잘 나오게 하고 뇌에는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내 몸속에서 천연 다이어트 약, 천연 당뇨 약이 나오는 셈입니다. 세 번째 단계, 탄수화물은 디저트처럼 즐겨라. 채소와 단백질로 어느 정도 배가 찼을 때 드디어 밥 뚜껑을 여는 겁니다. 이때 밥은 주식이 아니라 반찬이나 디저트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앞서 먹은 음식들이 소화기관을 차지하고 있고 식이섬유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밥이 들어가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밥량은 평소의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로 줄이셔도 충분히 배가 부를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면 식이섬유가 더해져서 효과가 배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론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몇 끼 이렇게 챙겨 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바쁜 아침에는 채소 씻고 다듬는 것도 일이죠. 그리고 외식이라도 하게 되면 눈치 보여서 혼자 채소만 씹고 있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이고 간편하게 이 식사법을 실천할 수 있는 꿀팁과 채소, 대신 먹으면 좋은 대체 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 식전에 물 한 잔에 식초를 타서 드세요. 이게 정말 강력한 비법입니다. 요즘 에사비라고 해서 애플 사이다 비니거, 사과 식초가 유행이죠.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주죠. 밥 먹기 직전에 물 한 컵에 천연 발효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드셔보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전 식초 섭취가 식후 혈당을 최대 30%까지 낮춰준다고 합니다. 채소를 못 챙겨 먹을 때 이 식초물 한 잔이 훌륭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사 도중에 반찬에 식초를 뿌려 드시거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꿀팁, 밥을 할 때 저항성 전분을 만드세요. 같은 밥이라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천지 차이입니다. 밥을 지을 때 식용유나 코코넛 오일을 한 숟가락 넣고 밥이 다 되면 냉장고에 12시간 정도 보관했다가 데워 드세요. 이렇게 하면 쌀의 전분 구조가 바뀌어서 저항성 전분이 됩니다. 저항성 전분은 말 그대로 소화효소에 저항하는 전분입니다.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즉, 밥을 먹었는데 내 몸은 이걸 식이섬유처럼 인식하는 겁니다. 칼로리는 절반으로 줄고 혈당은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찬밥 신세가 아니라 찬밥이 보약인 셈이죠. 세 번째,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잡는 짝꿍 음식, 해조류와 콩입니다. 채소 씻기 귀찮으시면 마른 김이나 미역, 다시마를 활용하세요. 해조류의 끈적한 알긴산 성분은 최고의 식이섬유입니다. 식사 전에 생김 두세 장을 먼저 드시거나 미역국 건더기를 먼저 건져 드시는 것만으로도 채소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밥에 검은 콩이나 렌틸콩을 섞으세요. 콩 단백질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밥상 위에 콩자반이나 두부조림을 먼저 드시고 밥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음식 조절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100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과 영양제입니다. 식후 30분 걷기가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비가 오거나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혈당 소각 운동, 바로 까치발 들기입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소파에 앉아 계실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세요.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자 혈당을 태우는 용광로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 이완하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피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로 갖다 씁니다.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면서 30분만 까치발을 해도 식후 고혈당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영양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식단 조절을 한다고 해도 가끔은 과식할 때도 있고 달달한 디저트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음식만으로는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혈당관리 건강기능식품을 찾으십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보면 혈당 영양제가 쏟아져 나오는데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제가 실패 없는 혈당관리 영양제 고르는 기준, 딱 2가지 성분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성분 기전 꼼꼼히 따져보고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필수 성분은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바나바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그 잎사귀에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과 아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쏙쏙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식약처에서도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분입니다. 고르실 때는 코로솔산 함량이 최대치인 1.3mg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식사량이 많거나 탄수화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성분은 여주 추출물입니다.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죠. 여주의 쓴맛을 내는 모모르데신과 카란틴 성분이 췌장의 기능을 돕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런데 여주는 그냥 먹기에는 너무 쓰고 맛이 없어서 꾸준히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농축된 정제 형태나 분말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국내산 유기농 여주를 사용했는지, 저온 추출 공법으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했는지 확인하고 고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까지 같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코엔자임 Q10이 함께 들어간 제품을 추천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바늘과 실처럼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망가져서 혈압이 오르니까요. 코엔자임 Q10은 높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겪는 피로감을 없애주는 에너지 비타민입니다.
바나바잎과 코엔자임 Q10이 복합된 제품을 드시면 혈관과 혈당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어서 아주 효율적입니다. 혹시 이걸 어디서 사야 하나? 제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분 함량이 충분하고 후기가 검증된 그리고 가격 거품 없는 실속 있는 제품들을 몇 가지 꼼꼼하게 찾아봤습니다. 이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선물용이나 본인을 위해 꾸준히 드실 거라면 너무 저렴한 중국산보다는 원료사가 확실하고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내 몸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효과를 본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 중에 부산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김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국수 킬러셨어요. 점심엔 칼국수, 저녁엔 잔치국수, 간식으로는 떡을 드시는 탄수화물 중독이셨죠. 당연히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고 식후 혈당이 200을 훌쩍 넘어가서 늘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장 약 먹자고 했는데 약은 죽어도 싫다고 버티셨죠. 저와 상담 후에 식사 순서를 철저하게 지키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국수 먹기 전에 무조건 삶은 달걀 하나와 오이 한 개를 다 드시고 나서 젓가락을 들기로 했습니다. 둘째, 국수 양을 3분의 1로 줄이고 부족한 배는 두부나 콩나물로 채우셨습니다. 셋째, 식전에 제가 알려드린 에사비사과 식초 물을 한 잔 드셨습니다. 넷째, 식후에는 바나바잎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집안에서 까치발 들기를 하셨고요. 딱 3개월이 지났는데 병원에서 피검사를 다시 했더니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독하게 관리하셨네요. 이대로만 하시면 약 평생 안 드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김 여사님은 좋아하는 국수를 안 끊고도 혈당을 잡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당뇨는 관리하는 병입니다. 무조건 굶고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약이 됩니다. 오늘 점심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숟가락 들기 전에 젓가락으로 나물부터 한 입 가득 넣는 겁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10년 뒤에도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인 체단탄을 지켜라. 둘째, 식전에 식초물을 마시고 밥은 저항성 전분이나 잡곡밥으로 먹어라. 셋째, 채소 대신 해조류나 식전 달걀로 혈당 방어막을 쳐라. 넷째, 식후에는 눕지 말고 까치발 운동이라도 해라. 다섯째, 바나바잎, 여주, 코엔자임 Q10으로 부족한 혈당 조절 능력을 채워라.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밥상 위의 순서 바꾸실 수 있으시겠죠? 내일 아침에는 밥 뚜껑, 열기 전에 샐러드나 삶은 달걀 먼저 드셔보세요.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편안한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듣고 나는 식사 순서를 바꿨더니 이런 변화가 있더라. 혹은 당뇨 관리를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당뇨로 고생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창에 앞서 말씀드린 도움이 되는 혈당 관리, 식품과 영양제 정보 링크도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갱년기와 뼈, 건강, 골다공증 예방에 대한 놀라운 비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음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딸랑딸랑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밥부터 드시는 성격 급한 친구분들에게 카톡으로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건강해지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달콤하지 않은 담백한 건강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혈당 걱정 없이 맛있는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